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놀라셨죠?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0도로 출발해 쌀쌀함을 넘어서 춥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에서 22도에 머물 텐데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개천절인 내일은 비 소식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2024년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조사관의 역할과 강원도 내 학교폭력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특별 방역에 돌입합니다. 강원도 철새 도래지 23곳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지자체와 함께 농협 소독 차량을 동원해 가금 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또 이달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30만 마리의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원주시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출발 위치를 놓고 원주 동부권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각 마을별로 사활을 걸 태세인데요. 일정이 늦어질 경우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무엇보다 신속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차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강릉과 동해, 영월 등 7개 시군의 특구 사업 계획 실행서를 지난 30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실행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0월 안에 한 해 3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원주시에서 정신건강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 불면 안 돼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는 좀 많이 나았나요? 많이 나아졌는데 목소리가 좀 특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더 깜찍한 매력이 돋보이니까요. 힘을 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정신건강의 날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불면 안 돼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다가오는 10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은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이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이번 달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알리고 또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불면
불면 안 돼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많이 겪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로는 불면, 우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문제를 겪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불면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과 나누고 또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유정 작업치료사에게 이번 행사의 기획 취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우울, 스트레스, 불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한 개 이상 경험한 사람이 73.6%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 정도로 여러 사회적 편견 때문에 도움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알리고자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 불면 안 돼를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 카드 뉴스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스스로의 수면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만큼 이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온라인 행사네요. 이 행사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면을 위한 조언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한국인의 60%가 정신건강 또는 수면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수면하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겪거나 걱정, 근심이 생기면 누구나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이벤트는 불면을 해결하고 또 문제의식을 나누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해서 숙면을 위한 나만의 방법을 댓글로 나누면 이벤트에 참여하는 건데요. 또 잠들기 어려울 때 숙면을 위한 8가지 권장 방법도 함께 게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 리듬 유지하기가 첫 번째고요. 또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자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기, 낮 동안 걷기 운동 등 적당한 실외 활동하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흡연과 음주 피하기 등 8가지 방법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과 함께 또 시민들이 나누고 있는 각자만의 숙면 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는 지난 9월 23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와 함께 이어지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관해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유정 작업치료사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로 정신질환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고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세계정신건강연맹이 제정한 날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불면 안 돼 이벤트 외에도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숲길 걷기, 같이 걷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길 걷기 같이 걷자는 10월 26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원주 섬강 자작나무숲 둘레길을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9월 3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남아있는 행사 일정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불면 안 돼는 10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밖에도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선물 혜택도 이어지고요. 이외에도 10월 26일 토요일에는 숲길 걷기 행사, 11월 7일 치앙예술관에서는 생명사랑 뮤지컬 공연 나비가 무료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또 관련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정신건강 이벤트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해서 사안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의 박일경 장학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에서 학교폭력제도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박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지난달 26일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셨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현황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 내용에 따르면 학교급별 피해 여부 응답률은 2.4%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고 가해 여부 응답률은 1.1%로 전년 대비 동일하며 목격 여부 응답률은 5.8%로 전년 대비 0.7% 증가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의 학교폭력 피해가 2.4%. 이게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더 높은지 혹시 명확한 이유가 따로 나온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이것은 통계 자료로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응답 내용으로 실태 사안 발생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학교폭력의 주된 피해 유형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떤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역시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 내용에 따르면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40.9%, 시체폭력 15.3% 수로 나타났고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9.1%, 복도 17.3% 순으로 학교 내 공간이 답변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따라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선생님에게 직접 신고해도 되며 112 경찰청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 및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초기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방문일을 확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를 면담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하여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인지를 심의합니다. 네. 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이 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에 동의하셔서 학교장 조치 해결로 사안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건의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갈등 전환 지원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신고를 알게 되면 이제 신고를 즉시 해야 되고 신고와 접수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초기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럼 폭력 전담 조사관이 배정이 돼서 이제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과 보호자 관련 학생들을 면담을 하고 그리고 또 조사를 해서 이게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되는지 안 되면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등이 이뤄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을 그럼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 피해 학생이 그래도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는 피해 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해서 최대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데 분리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목적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관련 학생들이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분리기간이 혹시라도 종료된 후라도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 범위에는 1호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 일시 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제6항의 긴급 조치가 있는데 피해 학생이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제6호 출석 정지와 또는 제7호 학급 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장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는데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인지시 즉시 이후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신고가 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해주는 거고 분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장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학교는 어쨌든 교육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또 가해자의 진정한 그 반성을 이끄는 생활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해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학교 공동체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지도를 벌 또는 징계 처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공동체와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알게 하고 자발적인 책임을 이끌어내서 피해자와의 관계, 나아가서 학급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의 갈등 상황을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는 생활교육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학생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 형식적인 화해가 아닌 갈등 전환 전문가를 통해서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갈등 전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 전환 신청은 학교 폭력 사안 접수 전부터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학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갈등 전환 지원단 위원들 대상으로 월 1회 전문성 향상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 실습과 사례 자문 협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내 57조를 선정하여 회복적 학교를 운영하고 교원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단 및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자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이 단순하게 그냥 벌만 받고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한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교육을 이끌어 주겠네요.
네, 그것이 저희 갈등전환 지원단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네, 갈등전환 지원단의 전문성을 네. 높이기 위해서 또 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이제 전문성 향상 연수 또 실시하고 계시는군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죠. 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학생들의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조사 상담 전문가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통해서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가해 학생의 교육적인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와 성장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예전에는 경찰관이 하던 업무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네.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네네네. 폭력이 조금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이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관련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고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경찰분들은 경찰청에 신고가 됐을 때 그 사안 조사를 위해서 출정하시는 거고요. 그동안의 학교폭력의 사안 조사 사실 확인은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책임조사 선생님들과 조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앞서 갈등전환 지원단을 교육해 주시는 것처럼 위원들을 이분들도 조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2월, 3월, 7월에 걸쳐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17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청별로 지역 상황에 맞게 협의회 및 워크숍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 조사를 위한 워크북도 마련하고 사안 처리 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서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시 활용하는 등 꾸준히 사안 조사 및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담조사관 제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월 동안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업무 담당 장학사들이 전담조사관들과 함께 직접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하며 컨설팅을 하였고 제도 완성을 위해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네. 워크숍에 워크북에 이제 뭐 나름의 절차 안내서를 제작해서 이제 꾸준히 교육을 해 주시는 걸로 지금 들었는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둘러싸고 회의론,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잡음이 좀 적지 않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지원을 하려면 일정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담조사관 선발 시 지원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두 번째,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선도 업무 또는 조사 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세 번째,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사람이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력적으로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따로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 경험을 쌓은 분들 중에서 선발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가요? 아니면 학교폭력 제로센터 뭐 다른 또 업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하고 있는 큰 업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사안조사 돕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연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하고요. 또 갈등 전환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관계 개선 및 회복을 노력하고 있고 또 피해 학생 측에서 요청 시 범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이런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들을 다 해내 주시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예, 모쪼록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교육 현장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청 우리 모두가 교육 주체가 특히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을 텐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와 관련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전담조사관과 면담하시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갈등전환 지원단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꼭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안 초기에 갈등 전환 전문가 개입을 통해서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안의 원인, 역량, 해결책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피해 회복 및 갈등 전환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갈등 전환 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여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및 교육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장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분명히 나중에 아픔을 겪게 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박일경 장학사와 이야기 나눴고요. 10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쉬어가고요. 저는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